네,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사주를 보는데 왜 사람마다 사주를 해석하는 방식, 사주를 얘기하는 게 다를까? 라는 의문을 저희한테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주에 대한 신뢰를 잃으신다거나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왜 사람마다 다를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중심으로 두는 이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업부, 격국, 조우, 이건 이제 용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업부, 격국, 조우는 같은 방식이에요. 어떤 용신을 찾는다는 것에서 업부, 격국, 조우는 같은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12운성, 12신살, 물상론, 십신론 이런 또 여러 가지 논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무엇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집니다. 물론 업부, 격국, 조우, 12운성, 12신살, 물상, 십신 이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사주를 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중심이 되는 이론은 조금씩 다릅니다. 왜? 자기가 해봤더니 이게 더 맞더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이론이 바뀌는 거고요. 또는 선생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이론이 달라집니다. 해석을 할 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주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들으시는 분들은 다르게 좀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자, 또 하나, 사주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남자에게 재가 두 개가 있으면 결혼을 두 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저처럼 헷갈린다, 두 명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헷갈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명 있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이혼을 한번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이라고 해도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이 정도는 그나마 좀 이제 양반인데, 떨어져 있어도 두 개가 있으면 이혼한다, 또 숨어 있어도 두 개 있으면 이혼한다, 이렇게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님이 사주를 해석할 때는 처음부터 그분은 공부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되게 이론적으로 또는 좀 도인처럼, 스님처럼 해석을 하겠지만, 인생을 살아보셨던 분들은 또 자기의 경험이 이 사주 해석에는 녹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경험에 비추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담자와 상담을 해봤는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아가겠죠. 내담자를 통해서. 그로 인해서 나의 색깔, 나의 성향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강우파와 서방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 강우파와 서방파라는 거는요,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좀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명리학은 크게 두 분류의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바로 강우파와 서방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설화고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원래 나누어져 있었는데 설화고가 이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강우파는 뭐냐? 제아의 술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주를 봤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강우파는 학문적 뿌리가 얕습니다. 왜? 업으로 사주를 봐줬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학문적 뿌리가 얇은 대신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주를 봐줬으니까 여러 명들의 사주를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경험이 풍부하고 어떻게 이제 비법, 그러니까 비법을 중심으로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이 바로 강우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방파는 뭐냐? 학문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이
보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서방파는 영구와 명리를 심심풀이로 해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살기 위해 사주를 봐주는 게 아니고요. 학문으로, 그러니까 여러 학문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소양, 철학적 소양은 높은 데에 비해서, 그죠? 뭐가 안 되냐면 실전 연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거는 직급이 높은 양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누구를 사주를 봐줄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방파는 대표적 학자가 이제 진소암이라는 명리학원을 쓴 이분이 돈을 받고 사주를 많이 봐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공부는 철학적인 방향으로 깊게 하는 대신에 실제로 사주를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뛰어나지만 실전이 빈약한, 그것을 서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강호파와 서방파를 나누자면 강호파는 지식은 떨어지지만 비법 위주, 왜?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비법, 실리 위주로 사주를 분석하는 방식. 서방파는 많은 책을 읽고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사주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정승이나 판사나 이런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주를 봐줄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철학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실제적으로 경험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분들이 무엇인가를 전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책으로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전은 다 서방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분들 중에서도 삼명통해라든가 아니면 궁통보감이라든가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강호파에서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이제 서방파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다시 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런 이론으로 이런 이론으로. 그러니까 서방파에서 책은 대부분 서방파에서 썼다고 보면 돼요. 강호파는 글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서방파에서 다 정리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실제 그 사람들 사주를 보고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남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남긴, 그게 이제 그 궁통보감 이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 전승된 게 서방파. 그 다음에 진짜 비인부전이라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려온 게 강호파.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이론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서방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분석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서방파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법,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랬고,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랬고, 이거는 이제 강호파. 그러니까 똑같이 명리를 공부하고 전승되어 왔지만 중심으로 다루는 게 서방파는 이론, 강호파는 비전, 비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앞에 드렸던 3개 정도는 그래도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내용이 전혀 다르고, 이 사람은 수가 좋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화가 좋다고 하고, 왜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확 달라지냐? 이거는 강호파와 서방파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호파는 많은 책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전을 중심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옛날 이론이다, 지금 실제적으로 맞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강호파예요. 그러니까 강호파에서 사주를 보는 방식과 서방파에서 사주를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격이니 먼격이니 식상격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서방파.
강호파는 아니다. 이게 무슨 수가 많고 물이 많아서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이제 강호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전혀 다른 오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방식이 다르다면 이거는 서방파와 강호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서방파는 책으로 내려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 서방파는요, 한 책만 읽진 않아요. 한 책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어요. 왜? 시간이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죠. 그래서 꼬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서방파니까 다른 쪽의 지식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서방파라며, 강호파는 자기만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강호파는 책처럼 누구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선생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강호파라고 보면 돼요. 왜? 강호파는 서방파처럼 책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다 선생마다 다른 거예요. 선생마다 해석법이. 그러니까 강호파에 의해서 보는 방식이 엄청나게 다양해진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럼 그러냐? 지금 현재는 옛날처럼 강호파와 서방파라고 해서 강호파는 뭐 글을 모르고 뭐 무식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요즘은 강호파도 책을 다 봐요. 그러니까 강호파도 옛날에는 이제 무식하고 글을 모르고 그냥 비법만 했던, 그러니까 맹파가 원래 강호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무슨 글을 알고 뭐를 뭐 철학적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인부전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이제 강호파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호파의 사람들이 책을 안 보냐? 아닙니다.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강호파와 서방파를 확실히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강호파도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방파는 뭐 사주를 안 보냐? 아니죠. 서방파도 책을 많이 읽었지만 사람도 이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 위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제 서방파인 거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을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는 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식을 쌓아가는 쪽이 이제 서방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강호파와 서방파를 나눌 수는 없는데 두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나요. 왜냐? 강호파는 어찌됐건 비법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서방파는 책을 더 중시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강호파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재산 박재현 선생이에요. 박도사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표적인 강호파입니다. 그러니까 도사죠,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하셨지만 이분은 이제 일종의 도인입니다. 도인으로 이제 사람을 보고 사주를 봐준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호파라고 해서 무식하고 이런 쪽은 아닌 거예요, 이미. 물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지식도 충분하신 분이고 이론적으로 충분하신 분이지만 강호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중심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비법을 조금 더 중심으로 하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그 박도사를 찾아갔던 이제 몇몇 사람들과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책에 속을지언정 사람에겐 속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재산 박재현 선생이 뭐 무식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강호파 원래 설하고라는 분이 이거를 분류했을 때는 이게 맞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재산 박재현 선생 같은 경우는 강호파의 뿌리를 두고 많은 지식을 섭렵하신 분이죠. 그러니 책에 속을지언정 사람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왜? 뿌리가 어떻게 됐든 강호파인 거예요. 왜? 도인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파의 대표적인 분은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강 선생님은 한학자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 이제 사주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던 거고요.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이제 책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방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뿌리는 한학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학을 많이 공부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주를 공부하셔서 뿌리는 서방파에 두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주를 정립하신 분. 그래서 서방파의 대표적 주자가 이제 자강 이석영 선생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강호파와 서방파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이제 설화구가 분류했던 것처럼 강호파는 무식하고 뭐 비전, 실전만을 중심으로 하고 서방파는 책만 읽고 실전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도 강호파를 중심으로 보시는 분과 서방파, 그러니까 이론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은 분명히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선생들마다, 보는 사람마다, 술자마다 사주를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입장에서 어쩌란 말이냐, 어떤 사람은 올해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올해가 나쁘다고 그러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럼 사주를 볼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사주라는 건 많은 사람한테 보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사람한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를 식객한테 봤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뭐 몇 년씩, 10년, 20년씩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주를 보고 조언을 구했던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이제 사주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제갈공명이라든가 유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사주를 봤던 건 아니지만 운명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이 맞는지를 보고요, 내가 한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더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나에게 더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더 맞냐를 매년 따지시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운이 있었을 때 누가 더 맞았는지를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의견이 나하고 맞는다면 이 사람의 의견을 계속 따르면 되고요, 이 사람의 의견이 맞는다면 이 사람의 의견을 계속 따르면 돼요. 왜? 이 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뿌리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더 맞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쭉 가시면 돼요. 그게 정말 사주를 제대로 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더군다나 강호파나 서방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보고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 맞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이병철 회장도 사주를 많이 봤던 걸로 유명하죠. 그분이 뭐 10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주를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다르지라고 의문을 표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잘 맞는 사람, 나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는 내가 그 운을 잡을 수 있게 해줬던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신이자 덧붙임인데요. 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부류들은요, 자기가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배워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람들 말고 그냥 사이비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이비들이.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도 뭐 구원교다, 말세교다, 뭐 멸망한다 막 난리치면서 막 헌금 받고, 그래서 사기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패가지고 안매장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누구도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자기의 학문이나 어떤 배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입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구하라라는 분이 김신영의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프로필이 13일로 되어 있는데 자기는 원래 3일이다. 이게 호적이 잘못 신고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3일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3일로 봐가지고 진짜 사주도 아닌 13일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걸 맞췄다는 둥, 뭐 그것 때문에 그 남자친구 때문에 구속이 될 거라는 둥 막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생일도 아닌데 어떻게 얘가 자살을 하는 걸 맞출 수가 있으며 실제 사주도 아닌데 구속이 되니 안 되니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 사주를 가지고 구하라의 내용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주가 구하라 사주라면 맞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하라 사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맞췄다고 막 어떤 내용이 돼서 맞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맞은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사주를 본 게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사주가 아닌데 그게 다 맞히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왜 그 방송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맞히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안 맞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사입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내용을 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는데 실제 사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본인 상담을 할 때 사주를 들이밀면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른다거나 이런 쪽도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사입인 거예요. 껴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던 강호파와 서방파,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의 중심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예 별외로 두고 그냥 사입이다 라고 두고 나눠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